안녕하세요. 당사자 중심의 삶 지원 주제를 발표할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담당자는 김혜빈, 김여준 2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순서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설명 전 우선 저희는 3분의 당사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은 6월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분을 제외한 A씨와 B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당사자분 소개, 개인 목표, 개입 전략, 추후 결과 구체적 사례, 느낀 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A씨, B씨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만 24세 남성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다양한 기관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찰 후 알게 된 점으로는 먼저 걷기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일수록 걷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뛰는 행위가 잦습니다. 이어서 감각적 특성에 관찰을 했는데 주로 시각, 청각적 감각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분이 즐겨 듣는 음악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의 뉴에이지 음악이며 최근 악기 활동 중 얇고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보다 작고 차분한 소리가 나는 악기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낮은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자극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의 특정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본인이 당일에 생각나는 혹은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 아니면 지하철 노선이나 특정 장소의 위치 등에 대해 챌린지실 내부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행동을 주로 하십니다. 당사자께서 하시는 도전자 행동으로는 챌린지 담당자를 포함한 복지관 직원들에게 언어, 비언어적 욕설, 장소 이탈, 담당자 및 타인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 시도, 손가락을 깨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개인 목표를 2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 종결 후 전이를 위한 훈련을 완수하기입니다. 부모 상담, 당사자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당사자분, 보호자분 모두 취업의 욕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향한 신체 접촉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사자분은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흥분 상태가 되면 성별 관계없이 신체에 다가가 접촉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에 속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도전자 행동이라고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전략으로는 일상적 예방 전략, 완화 전략, 긴급 개입 전략 3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째, 일상적 예방 전략으로 당사자의 도전자 행동 원인 분석을 한 결과 복지관에 오기 전날 혹은 주말에 가정 혹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했을 시 복지관에 와서 도전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입 전략으로는 당사자가 복지관에 오시는 날 오전 담당자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가정 내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지, 건강상에 유의할 점이 생겼는지 정보를 얻어 당일의 당사자의 행동 범주를 예측합니다. 2번째로 선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도전자 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 후 이어서 과제 활동을 진행합니다. A씨의 경우 선호 활동은 대체로 걷기 운동입니다. 둘째, 완화 전략으로는 도전자 행동이 발생했을 시 주변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 안전을 확보한 뒤 당사자가 최소한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적 설명을 통해 중재를 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도전자 행동을 할 시에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선호 활동인 걷기 운동 혹은 당일 복지관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해서 부적 처벌의 방법을 통해 행동 빈도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긴급 개입 전략으로는 당사자의 컨디션이 저하되었을 때 외부인이나 혹은 타인이 옆에 지나갈 경우 접촉의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또한 사후 조치 사항으로는 당사자가 타인의 신체를 접촉했는지 혹은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 후 담당자가 당일 회의를 통해서 추후의 활동 및 개입 전략 후 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논의를 합니다. 이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입 전략 실행 후 당사자가 화가 났을 시에
화가 나요, 너무 슬퍼요 등의 말을 담당자에게 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받을 시에 하던 도전자 행동, 예시로 욕설이나 장소 이탈, 신체 접촉 시도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전자 행동의 빈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빈도를 낮추고자 노력했던 타인을 향한 신체 접촉은 8월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보호자분, 당사자분 모두가 전이를 원한다는 점에서 전이 과정에 필요한 과제 활동을 수행했고 속도가 최근 들어 현격히 빨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활동을 중단할 때도 담당자가 당사자분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만 23세 남성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관찰한 결과 시대와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며 듣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따라 부르며 춤을 추십니다. 또한 예능 프로 및 영화에도 관심을 보이시며 관심이 가는 유행어를 따라 하십니다. 더불어 타인이 본인에게 멋쟁이, 리더, 연예인 등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며 그런 말을 들을 시에 과제 활동 수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상 시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기보다 금방 실증을 내시며 중단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자 행동으로는 챌린지실 내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더불어 복지관 관두고 싶어요, 선생님 싫어요 등의 말을 하며 반항을 하고 등원 거부를 합니다. 위 행동은 대체로 본인이 활동을 하던 도중 질렸을 때 혹은 담당자가 행동을 제지할 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B씨에 대한 개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B씨는 평소 살고 계신 환경의 특성상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거리를 혼자 다니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 기복이 심하시며 기분이 좋으시면 어떤 장소이든지 관계없이 큰 소리를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기분이 안 좋아지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흥분하고 화를 내며 아는 사람인데도 무시를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B씨에 대한 개인 목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아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대상을 당사자분께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타인, 복지관 내에서는 챌린지 담당자와 당사자분께서 직접적 교류는 없지만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복지관 내에서는 타 복지관 직원들 및 이용자분들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 복지관 직원들 및 이용자분들에게는 스스로 인사를 먼저 하시게끔 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본인이 인사를 먼저 하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며 뒷짐을 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복지관 타 직원에게 인사를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챌린지 담당자에게는 인사와 더불어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잘못을 알고 사과를 하시게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사자의 도전자 행동에 대한 개입 전략입니다. 일상적 예방 전략으로 당사자의 도전자 행동 원인 분석을 한 결과 하던 활동에 쉽게 실증이 난다는 점, 이어서 전날 혹은 주말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 기복이 생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분은 평소 감수성이 예민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시고 가정 내 상황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담당자가 듣고 공감을 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입 전략으로는 당사자에게 리더, 반장 등 임무를 부여하고 과제 활동을 완수할 시 칭찬하기, 당사자분이 복지관에 등원하는 날 이전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듣고 경청하고 위로하기로 세웠습니다. 둘째, 완화 전략으로는 타 이용자, 타 담당자가 없는 공간에서 잘못을 말한 담당자 한 명이 즉각적으로 잘못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타 이용자, 담당자 등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이 알려지는 순간에 더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타 이용자 및 담당자가 없는 공간으로 주 담당자가 데려가 잘못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 B씨는 하지 말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제에 처해졌다고 느꼈을 때 더 화를 내고 반항 행동을 하십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B씨의 행동과 그 결과의 인과성을 설명하며 B씨가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긴급 개입 전략으로 욕설을 하고 흥분을 할 시에 타 이용자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타 이용자를 선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사후 조치 사항으로는 담당자의 회의를 통해 개입 전략별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분은 실제로 복진관 직원들 및 이용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챌린지 사업 초반에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가 났을 때 상태가 3시간에서 길어지면 귀가하실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로는 담당자에게 욕설을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가 나셔도 그 상태가 3시간 이내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기분을 살피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타인을 공감하는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느낀 점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선호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걷기 운동이 주 선호 활동이시며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유독 걷기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제 활동을 무작정 수행하기보다 당사자분의 기분과 당일의 건강 상태, 환경을 파악해 과제 활동과 선호 활동의 양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당사자분의 도전자 행동의 빈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둘째, 충분한 설명이 없는 통제는 당사자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B씨의 도전자 행동이 크게 발생하였을 시에 담당자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며 중재하였으나 B씨의 반항 행동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반발심을 유발했습니다. 이후에 B씨가 한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심각성의 크기를 충분히 설명하며 중재를 한 결과 B씨는 빠른 시간 내에 수긍하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8월 이후로 당사자분들의 당일의 기분 변화를 비교적 더 자세히 작성하고 도전자 행동 및 사건의 인과성, 개입의 효과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일지와 관찰일지 두 가지로 일지를 나누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